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토트넘이 근육닭으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울버햄튼의 승리 배당이 2.2배당,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3.1배당이 나오면서 이제 어려운 승부가 되겠지만 울버햄튼이 승리하는 것이 정배당이었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그만큼 망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순위표를 보면 32라운드가 일부 진행된 가운데 토트넘은 15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울버햄튼은 17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토트넘 시즌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4경기 울버햄튼에게 승리가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고 엔제 감독 부임하에 3번 경기에서 울버햄튼에게 1무 2패를 당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엔제 감독은 울버햄튼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이제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면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3연승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페이스가 올라온 상황이었고 토트넘은 주중에 프랑크푸르트에게 비겼고 또 다음 주중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100%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를 명단 제외시켜버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토트넘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비카리오 키퍼, 스펜스, 벤 데이비스, 로메로, 그레이 보백, 비수마 사르, 텔, 메디슨, 존슨, 솔랑키의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최근에 기세가 올라온 울버햄튼을 잡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렇게 강력한 늑대 울버햄튼 앞에서 빈약한 닭 토트넘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한번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토트넘은 2분 만에 실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와, 일단 파페사르가 여기서 파울을 하면서 프리킥을 내줬고요. 여기서 프리킥을 찬 울버햄튼이었는데 비카리오가 맞고 세컨드 볼을 챙겨냈습니다. 그 공을 이제 아인두리가 그대로 슈팅을 때리면서 이게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서 2분 만에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엔제 감독이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홈에서 축구의 신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경기력에서 압도적이었다라고 자만을 했는데 일단 울버햄튼에게 이렇게 발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엔제 감독이 안 좋은 표정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토트넘은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벤치 명단에 아예 없을 때 저는 이 경기 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초반부터 끌려가는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비카리오가 이제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 걷어낸다는 것이 울버햄튼 선수에게 공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가 들어갔는데 울버햄튼의 라르센이 슈팅을 때린다는 것이 살짝 빗나가 버렸는데 사실상 이 골도 허용하는 골이었다. 운이 좋았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오자 일단 어이없어 하는 엔제 감독의 표정이 포착이 되었는데 아니 감독님 당신 축구 이제 다 읽혔다고요 라고 엔제 감독의 이런 표정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10분에 존슨이 크로스를 올린다는 것이 울버햄튼 수비 맞고 마티스 텔에게 연결이 되었는데 마티스 텔의 슈팅은 울버햄튼 수비 머리 맞고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뽀록으로 존슨이 이제 도움을 기록할 뻔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분 비수마가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이 중거리 슛을 막아내는 울버햄튼의 조세사 키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티스 텔은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었다면 공을 키핑해주면서 뒤로 돌아가는 스펜스나 우도기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티스 텔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역주행하면서 백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이 윙어 자리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마티스 텔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티스 텔의 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골이었다면 옵사이드였겠죠. 근데 어쨌든 크로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솔랑키가 뒷발 슈팅을 때렸는데 뜨고 말았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튼 이게 아마 골이었다면 옵사이드가 처리됐겠지만 마티스 텔은 이 패스를 통해서 오늘 빅찬스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통계 사이트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면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존슨이 일단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압박하면서 파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존슨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존슨은 역시 반대편에서
반대편 왼쪽 윙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만들어주지 못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트넘이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이제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공만 잡고 있고 백패스를 돌리고 압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엔제 감독의 엔제볼이 다 읽히고 있다, 다 미천이 드러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페사르가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지금 울버햄튼의 수비 벽이 상당히 두터웠거든요. 그래서 수비 맞고 튕겨 나갔다 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메로 전에 마티스 텔이 공을 잡고 왼쪽 측면에서 윙어다 보면 이쪽으로 돌파를 해주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마티스 텔은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이제 너무 쉽게 뺏겨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티스 텔은 뭐 손흥민 대체자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된다. 마티스 텔의 퀄리티는 너무 떨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패스를 넣어주었고 존슨이 터닝 슈팅을 때렸는데 살짝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존슨이 그나마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넣을 장면에서 넣지 못했다. 그리고 또 존슨이 심각하게 내가 왜 못 넣었지? 라는 표정이 잡혔는데 이것도 좀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울버햄튼은 또 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는 울버햄튼이었고요. 이 크로스가 들어가서 우당탕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스펜스 못 맞고 자책골로 기록이 돼버리면서 38분 2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벤치에 손흥민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확실히 이 골이 들어가는 순간 토트넘은 무승부도 어려워졌다. 오늘 경기 이 시점 사실상 경기는 졌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점하자 엔제 감독이 정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아니 이게 못하는 감독을 자르지 않고 계속 팀에 살려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은 2대0으로 끝이 났고 빠르게 엔제 감독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잡아주는 현지 중계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반 통계를 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66% 먹었지만 슈팅 6개, 유효슈팅 하나, 울버햄튼이 슈팅 5개, 유효슈팅 2개 날리면서 2대0으로 끌려갔고 이제 전반에 키패스 스탯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티스텔의 그 키패스는 아마 골 들어갔다면 키패스로 안 잡혔을 것이다 라면서 마티스텔은 키패스 빵번, 로메로가 한번, 메디슨이 3개 날리면서 키패스 혼자는 메디슨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평점을 살펴보면 존슨이 6.1점, 솔랑키가 5.7점, 마티스텔이 6.6점이 나오면서 최전방에 요 세 녀석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특히 마티스텔은 윙어로 넣는데 자꾸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솔랑키는 엔제 감독이 그냥 전방 압박만 시키면서 평점이 낮았고요. 존슨 이 녀석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기점 패스를 만들어줬겠죠. 근데 이 경험치가 없는 이 두 녀석들은 기점 패스를 넣지 못하면서 그레이와 스펜스와 연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2대0으로 끌려가고 있고 공격이 전혀 날카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상 골값이 0.67밖에 안 나온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또 얼마나 실점할지 기대가 되는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엔제 감독을 잡아주는 현지 중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스카이 스포츠의 논평을 보면 토트넘은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엔제 감독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울버햄튼은 끔찍하고 개이한 골로 보답을 받았다. 비카리오가 페널티 박스를 장악하지 못했고 비카리오가 잡을 만한 골이었다 라면서 전반전을 평가하는 스카이 스포츠였는데 엔제 감독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토트넘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엔제 감독의 전술이 실패했다 라고 비판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도 이제 토트넘은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58분에 벤탄쿠르와 베리바를 투입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57분에 오른쪽 측면이 뚫리면서 라르센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때렸는데 비카리오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자 존슨이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것을 뒤에서 들어오는 마티스 텔이 일단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었는데요. 근데 조금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울버햄튼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것을 못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마티스 텔이 의도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마티스 텔 발 맞고 골대 안으로 굴절돼서 들어가 버렸는데 뭐 골을 넣어도 이상하게 넣는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메로가 털리면서 토트넘은 또 한 골을 더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후반 롱패스가 들어왔는데 로메로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공을 터치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아인누르에게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인누르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넣어준 공을 라르센이 이렇게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일단 64분에 3대1로 다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로메로가 정말 집중을 안 하는 것이 지금 먼저 이렇게 공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로메로가 못 잡았단 말이죠. 김민재 선수였다면 그냥 뭐 걷어냈거나 쉽게 처리했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로메로는 또 이렇게 해도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해버리면서 이렇게 골을 내주는 이제 실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책하는 로메로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솔직히 로메로 아르헨티나 발로 뭐 월드클래스 수비수다라고 칭찬을 받는 로메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최근 모습은 월클 수비수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엔제 감독이 고개를 숙이면서 좌절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뭐 엔제 감독 전술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처리하는 메디슨이었는데, 와, 그냥 너무 높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메디슨 프리킥 안 차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4분 히샬리송과 셉세비를 넣고 솔랑키 메디슨을 빼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일단 골을 넣었습니다. 로메로의 헤더가 키퍼 맞고 튀어나온 세컨드 볼을 히샬리송이 그대로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84분에 한 골 따라잡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웬일로 골을 넣었다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리발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베리발은 그냥 여기서 드리블 치다가 쿠냐한테 공을 뺏겨버리고 말았고, 쿠냐는 그대로 질주해서 골을 넣어버리면서 4대2로 다시 벌어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엔제 감독이 선수에 대한 규율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오늘 결국 질 경기에서 졌다. 손흥민 선수가 있어도 오늘 경기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없자 토트넘은 마치 3부 리그 팀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국 울버햄튼에게 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전에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우리 잘했다, 이길 경기였는데 축구의 신이 안 도와줬다라고 개소리를 했던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이렇게 울버햄튼에게 패배당하면서 경기 전에 기세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엔제 감독이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